그날 아침 사이공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보도에 얼룩덜룩한 빛의 흔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 속에서 작은 모습이 천천히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바시세는 넘어 보이는 등이 약간 굽은 한 할머니가 천천히 하지만 꿋꿋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은백색의 머리카락은 머리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생기가 넘치는 맑은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갈색 바바삼을 입고 있었고 발에는 간단한 고무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투명한 비닐봉지였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은행 문 앞에 멈춰 서서 앞에 있는 고층 건물을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할머니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반짝이는 카운터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란이라는 젊은 직원이 할머니를 보고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젊은 여직원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돈을 좀 맡기고 싶은데. 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얼마를 맡기시려고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어서 낡고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냈습니다. 라는 돈 뭉치를 보고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란이 돈을 세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란은 돈을 세던 손을 멈추고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 적은 돈이 아니에요. 50년 동안이나 모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래, 한 푼 두 푼 모았지. 채소도 팔고 빵도 팔고 닥치는 대로 일해서 모았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다른 고객들도 저축한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여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할머니의 근면함과 검소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더 일찍 은행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집에 두면 위험하잖아요.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현대적인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집에 둬봤자 이자도 안 생기고 여기 맡기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란이 계속 돈을 세는 동안 근처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할머니처럼 인내심도 없고 절약 정신도 없어요. 할머니는 그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옛날에는 살기가 힘들어서 아껴야 했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절약 정신과 인내심에 감탄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할머니가 모은 큰 돈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그냥 계속 모으기만 했지. 이때 지점장인 타인 씨가 직원으로부터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점장 타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큰 돈을 은행에 맡기시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타인 씨를 바라본 다음 주변에 있는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늙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
타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평생 여동생 하나뿐이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이 돈으로 고아나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싶어. 할머니의 말에 홀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타인 씨도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갑자기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 이모. 모두가 뒤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중년 여성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여성은 재빨리 다가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네, 저란이에요. 이모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홀 안은 갑자기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타인 씨는 두 여성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란이라는 여성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네, 이분은 제 이모세요. 저희 어머니의 여동생이세요. 저희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라나. 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가족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외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몇 달 전에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재회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란을 꼭 껴안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라나. 그동안 나는 모든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 살았어. 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모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모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여기서 이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타인 씨는 이 상황에 감동하여 제안했습니다. 두 분은 따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란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었던 삶과 이 큰돈을 모으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썼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란은 외국에서의 삶과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란아, 내가 은행에 맡기려던 이 돈 너에게 전부 주고 싶구나. 라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라나, 나는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너를 만났으니 너에게 주고 싶어.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만약 네가 원한다면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도 좋아. 라는 감동하여 목이 메었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자선 기금을 만들어 이모의 뜻대로 고아와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모의 여생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라나. 네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다니 정말 기쁘구나.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 호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 어린 눈빛은 이제 존경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점장 타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이 괜찮으시다면 할머니의 뜻을 실현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모를 바라본 다음 타인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의 절반을 자선기금으로 만들어 고아와 외로운 노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모를 돌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타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저희 은행이 이 자선기금의 설립과 관리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기금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은행에 있던 많은 고객들도 자선기금에 기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할머니의 일상생활을 돕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자선기금 설립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정장 차림으로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은행 직원, 기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타인 씨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축한 돈을 맡기려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재회 그리고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으신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땀방울과 조용한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몇 배로 불어날 것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남길 만한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이 작은 돈뿐입니다. 이 돈이 불행한 삶에 작은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는 란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홀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란은 일어나 이모를 껴안았습니다. 이모의 마음을 이어받겠다고 약속할게요. 우리는 함께 좋은 일을 할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할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팔을 벌려 그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씨, 항상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할머니, 란, 그리고 몇몇 은행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타인 씨가 다가와 할머니에게 수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은행 직원들과 몇몇 고객들이 기부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할머니의 자선 기금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수표를 바라본 다음 주변에 있는 친절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서 우리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란이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집으로 가요. 오늘 하루 종일 감정적으로 힘드셨을 테니 쉬셔야 해요. 그들이 은행을 나설 때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나, 오늘따라 도시가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천천히 걸어가며 저축한 돈이 든 비닐봉지가 인간애와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를 열어준 의미로 가득했던 하루를 뒤로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가 시작한 자선 기금은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나이가 많고 몸이 약했지만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것은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부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곳곳에 퍼졌다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서 절약과 자비심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생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이제는 제가 세상에 갚을 때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라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다른 많은 노인들이 손을 흔들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익숙한 흔들의자에 앉아 꽃이 가득한 작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이모, 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얘야, 나는 정말 행복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미소를 보니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어. 라는 이모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모는 저에게 좋은 일을 하기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는 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란아,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여전히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 이모 말씀이 맞아요. 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라나, 내가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아플 때를 대비하거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어. 이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영감을 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라는 이모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그건 이모가 인내와 자비심의 가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모는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꿈도 아무리 작은 행동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밤 란이 잠든 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흔들의자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 힘들었던 지난날, 란과의 재회의 기쁨,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미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삶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란이 일어났을 때 이모는 이미 부엌에 앉아 바이닛 바니에이트를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모,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져갈 빵을 싸고 있어. 옛날에 명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빵을 싸서 나눠 먹던 게 생각나서 그 분위기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전해드리고 싶구나. 라는 이모의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모를 도울게요. 그러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함께 하자. 두 사람이 빵을 싸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란이 일어나 문을 열었고 타인 씨가 신선한 꽃다발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란 씨, 안녕하세요. 할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타인 씨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란은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타인 씨는 할머니가 앉아서 빵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뭘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드릴 빵을 싸고 있어요. 타인 씨는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큰일을 하신 후에도 여전히 작은 일들을 잊지 않으시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는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할머니의 자선기금에 기부하고 싶다고 은행에 연락해 왔습니다. 할머니와 라는 이 소식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타인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뿐만 아니라 몇몇 학교에서 할머니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절약과 자비심의 가치에 대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모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보세요. 이모의 이야기가 사회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켰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제가 합당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타인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에는 기쁨과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항상 좋은 것을 믿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이모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모는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타인 씨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또한 자선기금의 활동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씨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다시 빵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의 눈빛에 새로운 빛, 즉 좋은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려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 얼굴들로 가득 찬 교실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작은 이야기, 비닐봉지와 저축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교실 안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은 존경심과 호기심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끝내며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축하는 모든 동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친절한 행동은 변화를 만들 수 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군중을 내려다보며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2년 전 저는 고풍스러운 시계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가진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할 이야기가 있고 나눌 교훈이 있습니다. 저 고풍스러운 시계는 저에게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제가 만난 훌륭한 여러분은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간의 연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
모든 작은 친절한 행동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주는 것이 단지 돈이나 물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 포옹 또는 단순히 경청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긴 인생을 살았지만 지난 2년처럼 살아있다는 의미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저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교훈을 배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게 일어납니다. 장학금을 받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는 정신, 감사의 마음, 인생의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계속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더 큰 인간의 그림의 한 조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나눌 때만이 그 그림이 완전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응이아 씨가 연설을 마쳤을 때 홀 전체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꾸원 씨는 무대에 올라 응이아 씨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고풍스러운 시계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과 연결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운동,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고풍스러운 시계 장학금은 더 이상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학업 및 개인적 발전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응이아 씨가 증명했듯이 70바스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열렬한 박수갈채로 환영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응이아 씨와 꾸원 씨는 홀 밖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응이아 씨는 꾸원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긴 인생을 살았지만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느낀 적은 없었단다. 꾸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변화를 일으키고 나누고 연결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저녁 노을을 말없이 바라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매장에서 고풍스러운 시계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더 의미 있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연결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긴 여정, 즉 나눔, 연결, 인생의 좋은 것을 전파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홀에서 고풍스러운 시계의 부드러운 똑딱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이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노인과 고풍스러운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경매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치지 않고 더 의미 있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연결된 삶을 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운동의 시작,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